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각 기업들의 실적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여기에 테러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커진다라는 이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테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테러 자체에 대한 미국인들 그리고 글로벌 이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내용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오타와에서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때문에 범인은 사살이 됐고요. 또 범인의 공격에 총을 맞은 이 군인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네, 전반적인 테러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밤에 시장에서 좀 우려감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MTN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총격 사건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테러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미국 시장의 조정도 조금 전에 이제 시황을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정의 빌미는 분명히 제공을 했겠죠. 또 9.11 테러의 아픔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접한 캐나다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냥 총기 사고가 아닌 테러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변수들이 경제에 미치는 본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은 현재 이러한 테러가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같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빌미, 조정의 빌미였던 테러를 빌미로 해서 그동안 좀 약세로 갈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한 공격,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고평가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결국 조정의 빌미가 아니었나 또 에너지 업종의 유가 하락의 원인이 조정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테러에 대해서는 분명 단기적인 충격은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를 뒤흔들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ECB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또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부담감이 없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11개 은행, 12개 은행 정도가 망한다고 해서 유로존 금융권 자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은행들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려낼 가능성이 높다라면 이것은 악재로 보기에는 이제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 다 노출되어 있는 재료였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과연 ECB가 혹은 은행권들이 그동안 닫아두었던 대출의 문을 열 것인가? 그다음에 ECB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몇 개 은행이 망한다더라, 몇 개 은행이 통과 못할 것 같다더라라는 것은 그 이슈가 나오기 한참 전에는 부담이 되었겠지만 당장 닥쳐있는 이번 주말로 닥쳐있는 현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을 늘려나가고 인플레를 자극시키고 시장의 수요를 뭔가 늘려줄 것인가가 좀 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안 나왔을 때 ECB 쪽에서 뭔가 추가 액션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11개 은행 망한다 안 망한다 이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ECB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만큼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은행들은 전혀 대출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핵심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멘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애플 따위 이러시더니 오늘 또 은행권 따위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런 의미 속에서 ECB에서 이제 회사채를 매입할 것이다라는 설들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다소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네. 정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서로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언론을 이용해서 미리 떠보는 거죠.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여론은 어떨까? 또 금융권의 반응은 어떨까? 이렇게 떠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노보트니는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빨간 거짓말이죠. 논의가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요. 다만 표면적으로 언론에 대고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다른 언론의 이면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흘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ECB 위원들 간에 오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독일의 이해관계라든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노출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ECB가 추가적으로 물가를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건데 그러한 대책들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과연 만족할 만큼의 양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책은 분명히 나온다. 어떤 방법으로든 뭐 금융채를 사든 회사채를 사든 아니면 뭐 그게 직매입 방법이든 무언가 방법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 방법이 시장을 만족시킬 만한 추이를 보일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에 그런 대책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저는 유로화가 1.25 정도를 강력하게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유로화의 약세의 속도가 가파라지지 않을 그 부근이 아마도 이런 대책이 나올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을 때는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은 좀 다소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대다수 이슈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을 더 키우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럼 정말 기대할 게 없는 것인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두 분께서 약간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려도 크지 않고 기대도 크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옐런의 4차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ECB의 추가적인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작아지고 변동성이 다소 커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공을 한번 튀겼을 때 예를 들어서 얌체공 같은 굉장히 딱딱한 공을 튀겼을 때 처음엔 엄청나게 크게 튀기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튀기지만 그 움직임의 폭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뭔가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시장이 앞으로 더 빠질 거야, 안 좋을 거야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위험 자산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현재 시장은 관망하고 있다. 관망하고 있는 뭘 기다리고 있느냐? 추가적인 대책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놓을지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만약에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모르겠지만 부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일단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가 앞으로 투자 심리를 좀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가 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소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학이나 뭐 에너지 업종에 대한 부담감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할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 내에서 또 에너지 관련 업종들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하루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국내 종목군들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 화학업종 그리고 에너지업종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실적 바닥을 언제 치냐가 문제였거든요. 바닥만 확인되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분명히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보면 실적 바닥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재고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의 바닥 확인이 계속 지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탄력적인 반응은 안 나오고 옆으로 계속 눕던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 이어질 가능성, 즉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들의 상승이 지수의 상승을 못 따라갈 가능성.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낙폭이 크게 되면 가장 먼저 쳐다보는 게 낙폭과대주거든요. 근데 그런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또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업종의 핵심은 뭐냐면 실적의 바닥을 과연 3분기, 4분기 내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현재 유가의 하락 속도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게 4분기에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낮춰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이슈로 좀 초점을 맞춰보면요. 네. 현대차 오늘 가장 화두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실적 이제 1조 7천억 원대 영업이익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낮게는 5천억 원대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네.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꺾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실적 우려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밖의 대외적 변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현대차에 대한 걱정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대차의 지금 최대 약점은 뭐 한전 부지를 포함한 국내 시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일본 차의 프로모션이 엄청나게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가격대에 소나타, 그다음에 일본 차들, 뭐 닛산을 포함한 혼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면 과연 장기간 신뢰도를 쌓아온 일본 차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현대차 중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할까는 좀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도 최근에 외국 차의 많이 점유율을 조금씩 잃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쪽에서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브라질 어렵죠. 러시아 어렵죠. 미국에서도 지금 일본 차의 고전의 가능성이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한전 부지 10조 원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나왔던 또 이슈 뭡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에 관련된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전 부지에 10조 원을 쓴 것도 지금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현대캐피탈을 지원하는데 2조 원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면 과연 뭐 배당 얘기 나오는데 배당은 무슨 돈으로 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12조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향후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금리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 외국인들이 언제쯤 과연 시장을 되돌려줄 거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현대차의 V자 양반 등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와도 단기적인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핵심은 뭐냐면 이 수급과 신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의 전략도 또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분석이었고요. 이제 시장 선 전략 이어갑니다.